8월 20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산책을 좀 하고 땀을 빼면서 걸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걸으면서 이것저것 생각도 좀 하고 머릿속에 사색도 좀 하고 그동안의 정보도 연결시켜보고 좀 좋았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찐 구독자님께서 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 말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방송 시작할 때마다 후원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최소한의 예의이자 에티켓인 것 같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또 그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제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또 알게 모르게 또 해주시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송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해서 다음부터는 댓글로서 제가 감사 인사 말씀 꼭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감사 인사 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 꼭 기억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MALER2846님 소중한 후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힘내서 오늘 방송 저녁 방송 한번 달려볼까요? 자, XRP의 가격이 752원 현재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과 함께 밀렸다가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비트코인 하루 기준 1%, 자, XRP가 8.41,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독보적으로 상승세가 좀 있네요. 근데 알고 계시죠? 얘 가격대는 뭐 1,000원, 뭐 5,000원, 만원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여기에 바로 대장이 저는 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섹터별 1등 코인 또한 각 섹터별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 또한 천문학적인 상승률을 보이겠죠. 시장 규모만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대패러다임의 문명의 출입구에서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시죠. 그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또한 제가 내부망, 그동안 콜금리, 레포망, 그리고 일중 FX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새로운 회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확장선에서 또 기존의 정보와 함께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자, 이더리움은 현재 뭐 1%, BNB 0.95, 에이다 1.28, 도지 1.13, 폴카닷 0.78, 다 뭐 약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 XRP 그동안 하락폭이 좀 강했죠? 그러면서 8.30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크로 시장 점검 잠깐 하고 가실까요? 지금 시장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성에 있죠? 시장금리, 미국 국채금리는 사상 최고치에 현재 고금리에 급등해 있죠. 미국 시장금리가 급등해 있으면 자산시장의 반등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달러 강세, 그 반대편에 있는 위안화와 원화의 초약세, 그리고 신흥통화의 약세,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약세, 현재 매크로에 대한 이슈 또한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 중국발 부동산, 경기가 폭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비구이 위안, 헝다, 중국판 리먼 사태 될까? 이거 제가 방송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죠. 이걸 이해하려면 2008년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뻗어나가기 위해선 이 중국판에 대한 이 채권을, 이 외화를 또는 이 부실 채권을 전 세계에 다 뻗어나가야 됩니다. 2008년도 예를 들면 복습 차원에서 주택 모기지 채권이죠. 요걸 은행이 채권을 사들여서 MBS라고 하는 주택담보부 저당증권을 발행해요. 파생상품. 이걸 다시 한번 CDO라는 파생상품을 발행합니다. 이게 발행될 때마다 레버리지가 일어나요. 레버리지 효과. 이게 발행될 때마다 레버리지가 일으켜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전 세계의 금융기관과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여기로 다 뻗어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고금리로 인해서 폭락하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장했던 것이죠. 그러면 헝다와 비구이 위안도 엮여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많이 파생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미친 듯이 확장했냐 이거라는 거죠. 그쵸? 얼마 전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금권들이 대략 한 2조 다 합쳐서 여기서 또 확장해 봐야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 저는 지나가는 이슈이다. 중국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미 그림자 금융,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건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을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 매크로 전문가들이 보는 시야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본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하반기와 내년 초, 내년 중반부 기준점입니다. 뒤로 밀려날 수도 있고 그 시스템 리스크가 오기 전에 시장은 폭등 장세를 일으켜야 그게 톱니바퀴가 맞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황과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이와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대규모 폭락장 만나 2차 공포 현실화하면 1만 달러대 추락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대로 추락을 하면 알트코인은 곱하기 몇 배로 박살이 나게 되죠. 그쵸? 이런 이슈가 미디어를 뒤덮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공포로 뒤덮고 있다. 저는 일관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증시가 그동안 과도하게 달려왔다. 눌러줘야지요. 그지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헷갈릴 겁니다. 전문가라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는 매크로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투자에 그러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시장이 폭락한다. 심지어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했었던 마이클 버리, 빅쇼트의 주인공이었죠. 그런 투자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미국 증시의 하락에 2조가 넘는 금액을 배팅하였다. 그러면 덜컥하죠. 네,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언젠가는 저도 반드시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가져갈 수 있어야 이 매크로 환경에서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 윗방향을 확신하신다면 지금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집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이다. 디폴트 위기 빠진 중국 비구 위안 항생지수서 제외한다. 악재랑 앙재는 온통 다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미중 원투펀치 전쟁에 환율 1,400원 넘을까? 상장이 악재가 이렇게 터지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환율도 이렇게 뛰면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 나오면 국채금리도 이렇게 가다가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 나오면 주식시장도 이렇게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 나오면 코인 시장도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 나오면 얘 반드시 꺾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현재 우리는 필터링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방송의 핵심, 내부망, 레포망, 금융기관의 단기 금융시장망, 그 망을 분산 원장을 통해서 전 세계 금권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피델리티, 그리고 R3,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그리고 HQLAX, 하모나이즈, 여러 허브망과 함께 그동안 많이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새로운 회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SBI R3의 트위터입니다. 보시면 핀테움은 R3의 코다로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핀테움은 효율적인 은행 간 자금 거래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R3의 코다 기술을 활용합니다. 글로벌 은행 간 시장에서 대출이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핀테움은 일중 레포 및 환매 조건부 시장, 초단기 금융시장, 여기 및 FX 수합을 위해서 연말 라이브 날짜로 이동합니다. 핀테움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19개 은행 그룹과 함께 자금 조달 플랫폼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핀테움 플랫폼은 일중 레포 및 일중 FX 수합을 포함하면서 글로벌 은행 간의 일중 금융을 제공하는 실행 시설입니다. R3 코다 엔터프라이즈 분산 원장 기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정할 필요 없이 자금과 증권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HQLAX 그리고 아다라 이 플랫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결국 공존하면서 피델리티와 상호 운영성에 이어서 공존하면서 확장해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BNI 멜론의 3자간 레포 솔루션, 유로클리어 뱅크의 3자간 레포 플랫폼, 중요한 그런 기득권의 플랫폼 업체들 또는 핀테크 업체들 또는 거대 금권들과 대체할 수 없는 핀테크 또는 기구들, 업체들이 다 참여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BNI 멜론의 3자간 레포 솔루션, 유로클리어의 3자간 레포 플랫폼, 세계 최대의 예탁 결제원입니다. 자, 유로 시스템의 중앙 지수준 결제 플랫폼,
그러면서 총정산 플랫폼, HQLAX, 피넬리티 지불 시스템, 그리고 RTGS 글로벌, 중요한 업체는 다 언급되고 있죠. 분산원장, DLT 기반 시스템과 통합됩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핀테움의 플랫폼은 2023년 세계 유럽 대형은행 그룹, 여기 참여한 14개 그룹 중 일부, 여기와 함께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 북미, 아시아의 은행들은 국가 건전성 당국의 대표들과 산업체, UK 파이낸스, UK 파이낸스는 또한 어디가 언급되었죠? FNA, 그리고 BIS, 상호 운영성 확장성 태스크포스, UK 파이낸스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 FNA와 함께. 여기 다 리플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동성 전문가들과 함께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핀테움은 FX 수합과 레포를 동일한 플랫폼에서 함께 제공하는 최초의 은행 간 장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FX 수합 및 레포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매일 3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핀테움의 홈페이지입니다. 핀테움은 일중 유동성을 위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만들어서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은행 간 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포, FX, 초단기 금융시장, 그 내부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체 또다시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다시 한번 다 연결되더라. 핀테움은 분산 원장에 대한 일중 FX 수합을 위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핀테움은 분산 원장의 힘을 사용하여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중 유동성을 위한 가치 있는 시장을 만듭니다. 쉽게 이해하면은요. 피넬리티는 유틸리티 세틀 코인을 구축하고 자체 그들만에 쓸 수 있는 도매 코인. 핀테움은 거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 그러면 계속 보시다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네, 핀테움의 파트너사들을 보죠. R3. 얘네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없죠. 특히 내부망의 중심이다. R3,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하이퍼레츠 패브릭. 얘네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공존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그 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피넬리티가 언급되고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죠. 그 역할에 대해서. 자, 그 밑에 보면은요. 여기 고문들을 좀 볼게요.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R3, 도이치뱅크, 그리고 애플, 크레딧 스위스, CLS 그룹이죠. 외환시장과 관련된 유로클리어, UBS, 모건 스탠리, 전 세계 금융권에 있던 최고 전문가들이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동 설립자 브라이언 롤라를 한번 보시죠. 일중 유동성 및 은행 인프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링크드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이언 롤라이라는 분이시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핀테움의 공동 설립자 중 하나이죠. 핀테움 플랫폼은 은행 재부 담당자가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서로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글로벌 실행 장소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BIS 프로젝트, 마리아나 및 즉시 FX 정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조금만 더 확장해서 보면은요. BIS에서 프로젝트 마리아나의 흥미로운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 본인의 생각이 있다. BIS, 서클, 유니스왑, 여기 참여했던 싱가폴 또 중앙은행 마스가 보이죠? 여기서 본인의 그런 대한 생각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리아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흥미로운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분의 이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핀테움의 공동 설립자 겸 CEO이다. UBS에서 미주지역 재무부이사, 아일랜드 은행의 유동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자이다. 자, 그러면서 밑에 볼게요. R3, 공인개발자이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분 같죠? 자, 이 핀테움이라는 회사가 피넬리티와 콜라보레이션. 2019년 9월 핀테움은 USC, 유틸리티 세틀 코인입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자체망에 쓰이는 그들 간의 도매 코인. 디지털 결제 자산을 사용하여서 결제하는 일중 외환 수합, FX 수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피넬리티 인터내셔널과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넬리티와 핀테움은 R3의 코다 플랫폼에 구축된 핀테움 애플리케이션과 피넬리티의 USC 솔루션. 자,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도매용 코인, 내부망에 쓰이는 코인입니다. 이 솔루션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다시 한번
푸넬리티는 유틸리티 세틀 코인을 구축하고 도매용 코인을 구축을 하고 핀테움은 거래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 여기서 USC 코인이라고 하죠. 유틸리티 세틀먼트 코인. 이거는요, 오래전부터 2017년 9월입니다. 대형은행 11곳 전용 암호화폐 만든다. UBS, 도이치뱅크 등 참여한다. 청산 결제에 활용한다. 이게 푸넬리티. 이걸로 보면 되겠죠.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모여서 전용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전 세계 은행들 간에 자산을 주고받는 청산 결제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푸넬리티가 왜 BIS 상호 운영성, 확장성 거기 참여를 하고 있는지, 분명한 리플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2015년 UBS와 그리고 BNI 멜론, 도이치뱅크, 산탄데르, 바클레이즈, 크레딧 스위스, 캐나다 임페리얼, HSBC, 미쓰비시 금융기록, 스테이트들이 다 참여하였다. 이 바로 참여했던 애들이 푸넬리티에 참여했던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푸넬리티와 핀테움. 푸넬리티 및 핀테움 상호 운영성, 일중 결제 위험이 없다. 먼저 푸넬리티를 보시죠. 푸넬리티는 토큰화된 가치 거래를 정산하기 위해 유틸리티 정산 코인,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도매용, 내부용에 쓰이는 코인입니다. 자체적으로. 이 정산 코인이라는 통화당 관련 디지털 정산 자산이 있다. 초기 범위에는 캐나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 달러 5개의 통화가 있으며 추가 통화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핀테움을 보시죠. 핀테움은 기관의 일중 차입을 위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런던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으로 R3 코다 분산 활성을 사용하여서 자금 조달 주문 및 거래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일중 레포 또는 증권 차임, 일중 FX 수합을 위해 구축이 되었다. 각각의 역할에 의해서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이는 또 HQLAX라고 하는 레포, 거기에 분산 활성이 또 사용되게 되죠. 그 확장성에서 서로 상호 공존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그 프로그램에 있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푸넬리티 잠시 보고 가시죠. 푸넬리티가 하는 일은, 푸넬리티 인터내셔널은 미래의 도매 금융시장에서 온체인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분산형 금융시장 인프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들 간에 자체 쓸 내부용, 도매, 내부망에 쓸 코인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푸넬리티, 얘가 BIS, 상호 운영성, 확장성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하고 있다. 리플과 전세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업체와 함께 미래, 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도매용을 만들어 놓고 결국 기득권이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도매용의 심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푸넬리티의 바로 투자자들, 방금 전에 보셨던 방코, 산탄데르, BNI 멜론, 바클레이즈, CIBC, 코메르츠, 크레딧 스위스, 유로클리어, ING, 미주오, 미쓰비시, 나스닥, SMBC,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UBS, 전 세계 금권들이 다 참여하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트너십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있다. 계속 언급을 드리죠. R3,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하이퍼레처 패브릭, 이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리플 또한 이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상호 역할에 의해서 공존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경쟁하지 않습니다. 물론 퍼블릭 체인 내에서는 경쟁할 수는 있겠죠. 프라이빗 내에서, 내부망 내에서는 경쟁은 없어요. 뭐다? 그들의 역할에 의해서 확장해 나간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상호 공존하면서 상호 운영성에 의해서, 금융 포용성에 의해서 다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HQLAX.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복습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시면 핀테움, 이 핀테움이 일중 유동성을 위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만들어 단번에 몇 시간 동안 은행 간 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포와 FX, 초단기 금융시장에 관련된 그런 회사이잖아요.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HQLAX, 얘도 뭐죠? 우리의 핵심 고객은 글로벌 증권금융 및 레포 시장에서 활동하는 은행 및 자산 관리자이다. 이거의 고유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분산 어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HQLAX는 분산 어정을 활용하여서 증권금융 및
레포 산업에 획기적인 효율성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피델리티도 도매 금융시장, 내부망, 그리고 오늘 언급드렸던 핀테움 다 상호 공존하면서 확장해 나가지 않나. 여기에 주인장은 누구다? R3, CT, JP모건, 코메리츠,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CIBC, BNA 멜론, UBS. 자, 방금 전에 피델리티의 주주들 누구였죠? 똑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똑같다. 그쵸? 그러면서 R3의 주주들도 다 똑같다. 보시죠. 미주, BBVA,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BNI 멜론. 전 세계 금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 UBS, 웰스파고, 소시에테 제너럴, SBI 홀딩스, 테마섹, 미쯔비시, 도이치뱅크, HSBC, 크레딧 스위스, 코메르츠 시티, CIBC 다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 금권은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서비스, 코다는 고액 거래를 위해 설계되고 확장 가능하며 특별히 제작되었기 때문에 동급 최고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여기 DTCC가 또 언급되죠. 웰스파고, SBI, ING, 골드만삭스, 유로클리어 다 연결되고 있는 걸 보여주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확장됩니까? 이 R3는 DTCC, 미국 예탁결제원, 또 유로클리어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세계 최대의 예탁결제원은 유로클리어입니다. 대한민국의 예탁결제원이 있듯이. 얘는 다시 한번 스위프트와 연결되고요. 이 R3는 BIS와 연결되었죠. BIS 이노베이션 허브 프로젝트 마리아나의 핀티움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브라이언 롤랑, 이분이 BIS 이노베이션 허브 프로젝트 마리아나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하였죠. BIS 이노베이션 허브 유니스왑 서클 싱가폴 통화청 프로젝트 마리아나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시 돌아와 보면 R3, 얘는 DTCC, BIS, 스위프트, SBI R3, SBI 홀딩스, SBI 리플아시아, 리플. 전 세계는 다 연결이 되고 있다. ISO 2002. 이거 곱하기 100배는 확장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뭐다? 내부망 또한 스위프트 2.0, 외부, 내부 전 세계 연결되는 그 망 확장되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도매망이 구축되고 있다. 단기 시장망, 장기 시장망, 내부망, 외부망 그 망의 분산홍장이 적용이 되면서 인프라가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올라간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떨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왜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말으냐? 떨어질 때 슬프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0원, 5,000원, 만원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시장이 1200배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시장을 선점해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녁 방송이 밤이 늦었습니다. 11시가 다 됐는데요. 편안함만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또한 중요한 펀더멘탈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